고대 생물학과 최첨단 인공지능, 이 둘 사이에 엄청난 연결고리가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 5억 년 된 아주 오래된 뇌 회로가 어떻게 현대 AI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물질에서 비롯됩니다. 도파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쾌락, 보상, 이런 단어들일 텐데요. 맛있는 걸 먹거나 뭔가 해냈을 때 나오는 행복 물질 정도로 알고 있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것과 과학적인 현실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보상을 받았을 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상을 예측할 때 작동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죠. 다시 말해, 과거의 경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신호라는 겁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볼프람 슐츠라는 한 신경과학자의 실험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분이 원숭이랑 주스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했는데요. 여기서 도파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미스테리한 신호를 발견하게 됩니다. 실험 결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처음엔 원숭이한테 예고 없이 설탕물을 딱 주니까 도파민이 막 폭발적으로 나왔어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니까 상황이 달라져요. 이제 도파민은 설탕물 자체가 아니라 설탕물이 나올 거라는 걸 알려주는 신호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정작 설탕물이 나왔을 때는 도파민 수치가 평소랑 똑같았다는 거예요. 마치 올 줄 알았어. 당연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이것만으로도 진짜 대단한 발견인데 과학자들을 정말로 혼란에 빠뜨린 이 퍼즐의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예고했던 설탕물이 안 나오니까 갑자기 도파민 수치가 기준선 아래로 뚝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아니, 예상치 못하면 폭발하고 예상대로면 잠잠하다가 예상이 빗나가면 푹 꺼진다? 이건 그냥 기분 좋다는 신호가 절대 아니잖아요. 대체 이 신호의 정체는 뭘까요? 당시 과학자들은 정말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자, 이 미스터리는 잠시 접어두고 이제 시간과 공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전혀 다른 세상, 바로 인공지능의 세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 컴퓨터 과학자들도 수십 년 동안 풀지 못한 아주 골치 아픈 문제를 안고 있었거든요. 바로 시간적 기여도 할당 문제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행동들 중에 도대체 어떤 행동이 진짜 성공의 열쇠였는지를 알아내는 문제예요. AI를 똑똑하게 만들려면 이걸 알려줘야 하는데 이게 정말 어려웠던 거죠. 체커 게임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50번이나 수를 둬서 멋지게 이겼어요. 그럼 컴퓨터한테 뭘 칭찬해줘야 할까요? 마지막에 둔 한 수? 아니면 게임 초반에 승기를 잡았던 바로 그 수? 이걸 어떻게 가르치냐는 거죠. 그래서 처음엔 단순하게 접근했어요. 그냥 마지막에 둔 몇 수만 칭찬해주자. 근데 이러면 초반에 뒀던 결정적인 수를 놓치게 되죠. 그럼 그냥 50번 둔 거 전부 다 칭찬해주면 되잖아? 이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는 체스 하나 가르치는데 우주에 있는 원자수보다 더 많은 게임을 돌려야 할 정도니까요. 말 그대로 불가능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AI 분야가 꽉 막혀 있을 때 리처드 서튼이라는 한 연구자가 나타납니다. 재밌는 건 이분이 원래 컴퓨터 과학이 아니라 심리학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컴퓨터라면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동물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그의 아이디어는 정말 혁명적이었습니다.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예측을 가지고 학습하게 하면 어떨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AI가 한 수를 둘 때마다 지금 상황이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은데? 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그 기대감이 올라가면 그걸 보상으로 삼자는 거였어요. 이걸 행위자 비평가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쉬워요. 행위자는 경기를 뛰는 선수, 비평가는 옆에서 지켜보는 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가 수를 하나 탁 두면 코치가 바로 옆에서
오, 좋은 수야. 방금 그 수 덕분에 이길 확률이 5%는 올라갔어. 하고 바로 피드백을 주는 거죠. 선수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코치가 줬다고 말하는 그 순간 바로 보상을 받는 셈이에요. 이 선수랑 코치가 서로를 가르쳐주면서 같이 똑똑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냥 그럴듯한 아이디어에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TD 개먼이라는 백개먼 AI가 이걸 증명해냈죠. 이 AI는 다른 사람의 기보를 하나도 보지 않고 오직 혼자서 이 행위자 비평가 방식으로 학습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세계 챔피언급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AI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죠. 자, 이제 드디어 우리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전혀 다른 길을 가던 두 이야기가 있었죠. 신경과학의 도파민 퍼즐,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여도 할당 문제. 이 두 이야기가 드디어 한 지점에서 딱 마주치게 됩니다. 상상해보세요. AI 연구자들이 우연히 슐츠의 원숭이 실험 데이터를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정말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숭이 뇌에서 나온 그 이상한 도파민 신호가 자기들이 수십 년간 고민해서 만든 AI 학습 알고리즘의 핵심 신호, 바로 예측 오차 신호와 패턴이 완벽하게 똑같았거든요. 예측보다 좋은 일이 생기면 신호가 치솟고, 예측대로면 잠잠하고, 예측보다 나쁜 일이 생기면 똑 떨어지는 그 패턴까지요. 정말 모든 게 맞아떨어진 거죠. 드디어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파민은 그냥 기분 좋아하는 보상 신호가 아니었던 거예요. 바로 예측 오차, 즉 내 예상이랑 현실이 얼마나 다른가를 알려주는 아주 정교한 학습 신호였던 겁니다. 이 신호를 바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예측을 수정하고 더 나은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5억 년이나 된 오래된 학습 방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 발견이 지능의 본질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이 예측 학습 능력 덕분에 우리 척추동물은 아주 특별한 걸 배울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실망감과 안도감에서 배우는 능력입니다. 기대했던 보상이 안 나오면 실망스럽네. 다음엔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하고 배우고, 예상했던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 휴, 다행이다. 여긴 안전하구나 하고 배우는 거죠. 5초 뒤에 위험할 거야 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예측할 수 있어야 5초 뒤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안도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정교한 시간 감각이 지능의 핵심이 된 겁니다. 우리 뇌에는 이 시스템이 아예 하드웨어로 박혀 있습니다. 아주 원초적인 욕구를 담당하는 구식 심판관인 시상하부,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고 학습하는 선수 겸 코치인 기저핵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처음에는 이 기저핵이 심판관의 눈치만 보지면 점점 학습하면서 스스로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 오차 신호를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학습 엔진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경이로운 사실은 이 뇌 회로가 무려 5억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아주 먼 옛날 물고기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지능의 핵심 알고리즘은 변하지 않았던 거죠. 결국 이야기는 처음으로 되돌아옵니다. 수십 년간 신경과학자들을 괴롭혔던 그 미스테리를 풀어준 바로 그 알고리즘이 지금은 자율주행차, 최첨단 로봇 같은 우리 시대 가장 진보한 인공지능을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이미 수억 년 전에 가장 완벽한 학습 방법을 발명해냈고, 우리는 이제야 그 비밀을 배우고 있는 셈이죠. 5억 년 된 뇌의 작동 원리가 우리 기술의 미래를 이끌고 있다는 이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지능의 비밀들이 자연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들은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